자,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뭐에?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요건 숫자 예를 들면 금방 알 수 있죠.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요거 여러분들 개념 공부 다 하셨죠? 네 가지 빨리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덧셈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 이렇게 네 가지 수로 깔끔하게 예를 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 같은 부호의 덧셈 플러스 양수끼리 또는 음수끼리의 덧셈은 그 부호가 답의 부호예요. 그 부호가 답의 부호예요. 그 이야기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합은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이건 나중 얘기고 공통인 부호라는 게 바로 그 공통인 부호가 답의 부호라는 얘기야. 됐나요? 그 다음 절대값은 3하고 2죠? 같은 부호일 때는 그 합 3하고 2 더하면 5 같은 부호일 때는 절대값 3하고 2의 합 5 써주면 5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양수와 음수, 음수와 양수의 합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큰 쪽을 찾아보세요. 앞에 게 3이고 뒤에 게 2잖아. 그죠?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 아래 거에서는 3하고 2니까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가 답의 부호. 됐나요? 그 다음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은 그 절대값의 차 3과 2는 1 차이 나죠? 그걸 뒤에 써주시면 돼요. 3과 2는 1 차이 나죠? 그걸 써주시면 돼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이미 알고 왔을 겁니다. 됐죠? 덧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미리 이야기하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덧셈과 곱셈에만 존재합니다. 교환은 둘 사이에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덧셈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결합은 앞에 둘을 더한 후 뒤에 걸 더하나 뒤에 둘을 더한 후 앞에 걸 더하나 결과에 변함이 없다. 이게 결합법칙이고요. 곱셈에서도 똑같이 성립하죠. 그때는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두 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무슨 얘기인지 간단하게 본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뺄셈이 있다면 몇 개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이런 수들이 있다면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뺄셈은 앞에 있는 수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뺄셈을 덧셈으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부호를 바꾼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덧셈에 대한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선생님이 부호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텐데 정리되셨죠? 같은 부호의 곱셈 또는 나눗셈은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나눗셈은 부호가 음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리고 세 수 이상의 곱셈 또는 나눗셈에서는 연속해 있을 때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개면 플러스, 홀수개면 마이너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죠. 요게 큰 핵심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말로 했죠?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 볼게요. 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은 절대값의 곱. 어차피 절대값끼리 곱한 다음에 부호가 같은 두 수는 플러스를 붙인다가 포인트고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를 붙인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됐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덧셈처럼 성립한다는 거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 같다. 결합도 똑같이 성립한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1번의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죠. 어떨 때 그냥 혼자 분배 법칙이라고 하지 않고요. 덧셈과 곱셈에서의 분배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A 곱하기 B 그 다음 플러스 A 곱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A 더하기 B에 C가 곱해져 있어도 이것을 A와 C를 곱하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 B와 C를 곱해서 이렇게 써도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쉬운 예로요. 실제로 그런 게 성립하나 보려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이 둘을 먼저 계산하면 5 곱하기 4죠. 5 곱하기 4가 얼마예요? 20. 이렇게 계산하나 2, 4, 8 더하기 3, 4, 12
이렇게 계산하나 그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됐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렇게 쓸 줄 알면 훨씬 더 좋아요. 그 대표적인 예, 여러분들 공부하고 왔을 테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0.27 곱하기, 잘 보세요. 0.27 곱하기 3.5 더하기 0.27 곱하기 6.5. 으아, 선생님 하기 싫어요. 이거 언제요? 귀찮아요. 맞아요? 귀찮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을 봤더니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은 곱 더하기 곱의 형태인데 거기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빼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B와 C를 더한 다음에 A와 원래 다른 것들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A와 다른 것들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가주면 여기서도 보세요. 0.27이 똑같이 들어있고 그 0.27과 다른 것들은 곱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야. 그 다른 것들이 바로 3.5와 6.5의 합이겠죠. 이렇게 보면 이걸 각각 계산하는 것보다는 0.27 곱하기 바로 얼마예요, 이게? 깔끔하죠? 10입니다. 그래서 2.7 이렇게 계산할 때 분배 법칙을 위력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 책에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 방향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도 반드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개념이죠. 분배 법칙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 남았는데요. 나눗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은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어차피 부호에 대한 건 똑같아요.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 그 내용은 따로 이야기할 거 없는데 이제 양의 부호, 음의 부호죠. 요건 됐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중요한 건 이거죠. 바로 역수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 뒤에 오는 수의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꾼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아주 쉬운 예로 보고 이런 거 한번 볼까요? 4 나누기 2분의 3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어요? 곱셈으로 고치면서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꿨다고요. 이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꾼 수를 곱한다 이렇게 배웠던 것을 이제 중학교에서는 역수라는 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역지사지 알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바꿨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근데 바꾸는 수라고 표현되지 않네요. 그죠? 뭔가 말이 길어요. 이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라고 한대요. 바꾼 수가 아닌데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 줄을 우리 이해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가본다면 2분의 3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1이 되도록 만들고 싶대요. 두 수의 곱이 1이 되도록 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될까 하고 생각해보면 분자 3을 약분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똑같이 3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1이라는 건 어차피 분모 분자가 같으면 되니까 그죠? 분모에 2가 있으니 분자에도 2가 있으면 또 약분해서 1. 이렇게 만들 수 있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대로 해보면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한 수를 다른 수의 역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 입장에서 봤을 땐 뒤에 오는 수가 역수예요. 2분의 3 입장에서는 3분의 2가 역수란 얘기야. 3분의 2 입장에서는 2분의 3이 또 역수란 얘기예요. 서로가 서로의 역수. 됐나요? 그럼 이 역수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두 수의 곱이 1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분모 분자의 자리를 바꾸면 된다는 얘기예요. 곱해서 그대로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네모칸에는 3분의 2가 들어갈 텐데 분모 분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한 두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5의 역수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역수 생각하면 순간 바꾸는 거다 생각해서 부호까지 바꿔서 실수를 하죠. 마이너스 5분의 4 해서 플러스 5분의 4 해서 틀려와요. 근데 역수를 취할 때 부호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유명한 예죠. 3의 역수 뭘까? 선생님 분모 분자를 바꾸는 게 역수잖아요. 근데 이거 분모가 없어요. 3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지? 분모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의 역수는 1분의 3의 역수 3분의 1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4와 3분의 1의 역수 구해봐. 대분수 잘 안 쓰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4와 3분의 2의 역수 한번 해볼까요? 4와 2분의 3이요? 이러면 틀립니다. 됐나요? 대분수의 역수는 반드시 가분수로 고친 후 역수를 취합니다. 4와 3분의 2라는 것은 3분의 14죠. 이것의 역수니까 14분의 3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책에 개념에 없는 내용이니까 필기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듣기로 멈춰놓고 이런 내용은 역수의 개념에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필기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역수는 마찬가지로 분수로 고친 후 역수를 취한다. 됐죠?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여러분들 제일 복잡한 건 남았는데 좀 이따 문제에서 한 문제 있어요. 이거 혼합셈. 혼합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거 당연히 거듭 제곱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풀죠. 괄호는 소중 대순서로 풀고요. 그 다음은 곱셈 나눗셈이 먼저, 덧셈 뺄셈 제일 마지막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